키워드 블렌딩이라고 해서 첫 번째는 어떤 형태나 기능 등을 수반하는 단어를 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마 하는 행동일 거예요. 예, 보통 이제 내가 의자를 사겠다 그러면 뭐 네이버에 가서 통합 검색에 의자를 사야지 의자라고 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예, 근데 뭐 안락 의자, 뭐 아니면 회전 의자, 아니면 사무용 의자, 예, 이렇게 단어가 합성돼 있죠. 그죠? 예. 여기 이제 보통 얘네들이 단순 합성된 경우에는 그 1차 그 키워드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치고 찾겠죠. 그러다 보니 그 키워드들은 광고적으로는 가격이 비싸요. 많은 사람이 찾기 때문에. 근데 얘는 많은 사람이 찾는다는 게 좋을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특정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좋은 단어, 좋은 키워드가 아니야. 우리가 사실은 마케터로서 아니면 디자이너로서 사용하기에는 좋은 키워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거기에서 머물러 있잖아요. 그럼 좋은 결과물을 뽑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이거 이제 최소한 첫 번째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왜 와디즈라든가 이런 데서 보는 제품들은 이런 식으로 기능적인 어떤 것들이 이렇게 수반돼서 두 개의 합성어가 된 걸로 시작된 아이디어인 게 굉장히 많아요. 네. 이제 다른 것들은 제가 생각하는 게 없어가지고 이제 제가 만들었던 것 중에 캣타워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파티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있고, 그래서 파티션하고 캣타워를 합쳐봤지. 그러니까 캣타워 파티션 아니면 파티션 캣타워가 된 거야. 그러니까 요거 두 개의 언어를 이제 합쳐서 파티션 캣타워라는 한 단어로 만들어 놓고 이거를 찾았죠. 인터넷에서 찾으니까 안 나와.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고 광고로도 찾아봤더니 이거를 찾는 클릭하거나 아니면 찾는 게 빵이야. 예. 광고 서칭이 빵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거를 이제 이 단어를 사용해서 제품도 만들지만 이 단어를 마케팅 키워드로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예. 아무도 사용을 하지 않는데 왜 마케팅 키워드로? 예. 왜 마케팅 키워드로 사용을 했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많이 사용하잖아요. 많이 사용하는 거를 보통 광고쟁이들은 그 키워드를 사용해요. 사람들이 쓰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쓰는 쪽으로 제품도 개발을 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광고 쪽에 조금 아시는 분이 있으면 그 네이버의 광고 시스템을 들어가면요. 만약에 내가 프라이팬이라고 치잖아요. 그럼 프라이팬을 제가 살려고 그래. 그럼 프라이팬이라고 치면 프라이팬에 관련된 연관 그 검색어나 키워드들이 쫙 나와요. 거기서 이제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수로 옆에 그 많이 찾는다, 몇 명이 찾는다 라는 거 다 표시까지 돼 있어. 은서 씨 맞죠, 그죠? 예. 그럼 많이 찾을수록 얘가 비싸.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게 비싸지만 타겟을 특정하기가 어려워. 예. 예를 들어서 1000만 명이 친다고 쳐봐요. 그럼 우리 진짜 내 타겟일까? 타겟을 특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럼 타겟을 특정하려면 한 몇 명 정도가 맞을까?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몇 명 정도가 맞을까요? 이제 이제 그 서칭 수나 아니면은 클릭 수로 이제 보통 표현을 하는데, 보통 5,000에서 만이면, 네, 제일 적당하죠. 네. 광고 이제 네이버에서 봤을 때. 그럼 5,000에서 만이 클릭하는 걸로 찾아서 제품을 만들어요. 조금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그 5,000에서 만 정도 클릭하는 거에다가 이런 거를 합성하거나 하는 거예요. 그 단어를 100% 쓰는 게 아니고 그 단어, 그 키워드를 기반으로. 예. 이거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뭐
굉장히 막 똑똑하고 경험 지식이 있어야 알 수 있는 그게 아니잖아요. 예, 그냥 뭐 산수 같은 거예요. 예. 그리고 딱 보면 한 5천에서 만짜리들을 쭉 뽑아. 난 의자를 개발해야지. 뭐 아니면 뭐 반찬을 개발해야지. 이렇게 하면 그 관련된 연관 검색어를 가지고 5천에서 만짜리를 쭉 추려놓으면은 거기 그거 자체로 아이디어가 나온다고요. 거기다가 뭘 붙여야 될지. 예. 그게 보통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나 아니면은 와디즈나 이런 데서 만나고 있는 제품들이에요. 예. 좀 카테고리에서 약간 벗어난 제품들. 예. 근데 이게 이제 키워드 블렌딩의 1차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어떤 기능과 기능이라든가 어떤 카테고리와 카테고리를 그냥 단순히 이제 합성하는 거죠.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는 돼야 사실은 어떤 혁신성이나 아니면 새로움이나 아니면 마켓에서 뭔가 좀 다름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럼 얘가 마케팅에만 사용이 되냐? 한번 봐봐요. 디자이너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요. 캣타워만 있는 거고 파티션만 있는 거고요. 캣타워 파티션 아니면 파티션 캣타워 이런 거 딱 써놓으면 요거 자체가 아이디어에 기반이 되지 않아요? 맞죠? 그죠? 그러니까 마케팅 키워드하고 디자인 키워드하고는 제가 나중에 구분은 해드릴 텐데 이 블렌딩 1에서 나오는 단어들은요 사실은 이거는 기능을 수반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마케팅 키워드이면서 디자인 키워드일 수밖에 없어요. 얘네는 데스크가 있고 칸이 있잖아요. 칸이 뭐냐면 침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만들었던 게 침대이면서 책상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합쳐서 데스크카시라고 이름을 줬어요. 네. 애기 침대로 사용하다가 나중에 애기가 크면 이제 책상이 되는 제품이었거든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새로움과 혁신성이 있잖아요. 근데 데스크면서 컷이라고 하니까 디자인의 아이디어의 발상의 첫 번째는 되잖아. 그죠? 자, 요거 정도는 기본적으로 평소에 여러분들 하고 살아야 된다. 이 정도는. 예. 근데 보통 우리가 카테고리 언어라고 하는 그 광고 그 시스템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 한 10만 명, 15만 명 막 이런 사람들이 찾는 단어들 있죠. 쓰는 단어들. 그 단어들을 주로 내가 사용하고 있다. 그런 반성을 하시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크리에이터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마케팅을 하거나 디자인을 하거나 하는 이상 이 크리에이터가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 네, 변별력이 생기지가 않아. 그러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해라. 요거를 많이 모아놓은 데가 킥스타트, 인디고고, 와디즈 이런 데 가보잖아요. 그러면 많이 볼 수 있어요. 거기에 있는 제품은 한 80% 이상이 이 카테고리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쿠팡에 갔어요. 그러면 사실은 거기는 80~90%가 이 카테고리 아니고 1차원적인 카테고리에 있죠. 이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두 번째를 얘기할게요. 두 번째부터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 두 번째부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성장하느냐 마느냐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되게 좀 건방진 얘기를 들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2개 또는 3개 이상의 키워드들을 합성으로 해서 쭉 연결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노트북 가방인데 받침대도 되면서 카본 도프들이 쓰는 화이트 노이즈를 수반하는 제품이라고 쓸 거야? 제품명을? 합성밖에 안 되잖아. 그렇잖아. 그렇게 되면 합성으로는 그렇게밖에 안 돼. 근데 이 제품이 하나의 그 띠임을 가지려면, 하나의 뭐랄까 그 매력을 가지려면 여러 가지 복합된 어떤 그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 예? 노트북 가방인데 그냥 예뻐. 그래, 그것도 좋아. 근데 그거는
한번 찾아봐요. 노트북 가방이라고. 10만 개 나옵니다. 10만 개. 네? 더 나올 수도 있고. 네? 근데 노트북 가방이면서 노트북이 받침대가 돼. 여기까지는 1차. 아까 제가 키워드 1차 얘기했잖아요. 네, 1차. 근데 이렇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2차가 되는 거야. 근데 그러려면 얘네들을 쭉 합칠 수는 없으니까 얘네들을 가지고 이 안에서 연상어를 뽑아내야 돼. 연상어.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디자이너는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연상어가 디자인 키워드. 일종의 우리가 부르는 컨셉이라든가 아니면 띠이라든가 그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카페용 수납 노트북 가방이라고 쳐놓고 내가 이거 일시적으로 어저께 밤에 그냥 생각한 거다 보니까 고민과 어떤 자료 수집이 더 필요한 건데 제가 이렇게 쓴 거니까 이거를 잘했다 못했다라고 평가는 하지 마셔라. 네. 이런 걸 기반으로 이렇게 쓴 거예요. 네, 이 연상어는 디자인 키워드로 사용이 가능한 거고 이 연상어를 발굴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덧붙여지는 이 점점점 예, 점점점 대신에 들어가는 단어들을 통계자료, 카페, 블로그, SNS, 뉴스, 잡지, 논문, 드라마, 영화 이런 데서 발굴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요. 아까 그 1차 있잖아요. 1차를 꾸준히 자기가 해오지 않았으면 얘네를 찾을 수가 없어. 네, 그 아까 1차를 꾸준히 했으면 우리가 평상시에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접하는 정보 외의 정보를 접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예. 그 정보를 접하는 사람이 돼야 이거를 찾을 수가 있어. 그럼 이렇게 계속 보다 보면 그런 정보를 계속 얻다 보니까 예를 들면 뭐 DC나 마블 이런 거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마블보다는 사실 DC를 좋아하거든요. 뭐 저는 이제 그쪽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DC가 이제 슈퍼맨을 시작으로 이제 DC가 사실은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영화 슈퍼맨을 시작으로 예전에 그 70년대.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변화를 했냐면 가장 큰 변화를 이룬 게 섬유 디자인이에요. DC. 실제로 섬유를 개발을 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 그 슈퍼맨하고요, 그 중간에 슈퍼맨들이 있거든요. 뭐 슈퍼맨 리턴 뭐 어쩌고 있거든. 지금의 슈퍼맨하고 옷에 대한 섬유를 잘 한번 보세요. 어떻게 바뀌었나. 처음에는 진짜 습한 우리가 아는 쫄쫄이 타이즈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네. 그 섬유 자체가 달라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알게 되고 찾게 된다는 거죠. 네. 영화 자료 안에서 보통 사람들은 이런 거를 안 찾아. 이런 거를 발굴해내지 못해.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발굴을 해야 이런 데 들어가는 연상어가 되고 디자인 키워드가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자료조사를 하잖아요. 자료조사를 하는 방법이 여러분이 겪었거나 앞으로도 겪게 될 일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통계조사로 한다고 쳐요. 자, 우리 회사가 가구를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가구 시장 조사를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열이면 열이다 가구 시장이 뭐 14조이고 어쩌고 이걸 찾아와요. 네. 제가 아까 키워드를 우리가 쓰는데 변별력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이 쓰는 거예요. 그죠? 그럼 변별력이 없는 자료인 거예요. 그냥 가구 시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1차원적인 밑바닥에 있는 키워드라는 거죠. 이런 게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의 어떤 가구가 어떤 가구냐라는 거를 이런 내용이 있어야 저걸로 시장을 세분화시킬 수 있어. 그러면 시장을 어떻게 찾지? 통계 자료에 가구 시장은 나와 있는데 가구긴 가구인데 원목이면서 IoT가 결합되어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그 작은 스타트업의
스타트업 사원이나 대표들이 사용하면서 뭐 어쩌고 막 하니까 이걸 어떻게 통계적으로 어떻게 내지? 어떻게 뽑지? 그러니까 이렇게 타겟팅하라고 하고 타겟을 세분화하라고 하고 구조화하라고 하는 걸 제가 첫 번째 강의나 두 번째 강의를 통해서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막상 그렇게 해갖고 찾으라 그러면 못 찾아.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어느 곳에서도 그런 통계를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은 이걸 계속 해봤으면 내가 연상어라고 했잖아요. 네, 이걸 계속 이렇게 찾아봤으면 통계를 찾을 때도 유추를 해서 통계를 찾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가구 시장인데 그래 가구도 찾아. 가구도 찾는데 어떤 유형을 다 따로 찾아. 네. 다 따로 찾아서 이걸 쭉 늘어놓고 얘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얘가 갖고 있는 특성들을 나도 교집합을 맞추던가 해서 유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유추. 쇼핑몰도 가고 여기는 쇼핑몰을 내가 안 써놨는데 쇼핑몰도 가서 보고 쇼핑몰에다가 이 키워드들을 가지고요 이런 연상어나 키워드들을 가지고 키워드를 조합해가지고 쳐보잖아요. 그럼 실제로 이 쇼핑몰에서 어떤 식으로 매출이 들어가 있고 이런 것까지 찾아보려면 찾아볼 수 있어요. 그 방법을 우리가 잘 모를 뿐이지 다 방법이 있어. 실제로 그 정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쉽진 않겠지만 우리가 첫 번째 일단 시작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 이런 부분에 대한 연습이 계속 진행이 해봐야 어떤 이 키워드를 가지고 컨텐츠도 만들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컨셉이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잘 표현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나마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시도해 볼 수 있는 단계예요. 근데 네, 이게 문제인데 이게 이제 제가 항상 가지고 있던 숙제인데 이렇게 태어나야 되는 건가 싶은 생각도 가끔 했어요. 제가 왜냐면 아무리 해도 이쪽으로 못 가는 사람은 절대로 가지를 못하더라고요. 이 감성적 융합이라는 게 뭐냐면요. 자, 아까 2차까지는 뭐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조합을 하거나 거기서 어떤 아이디어를 얻거나 아니면 뭐 연상어를 추출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만들면 돼요. 근데 식탁 테이블이면서 엄마 아이의 그림놀이면서 아이와 간식 만들기도 하고 결국 우리는 식탁 테이블을 만들 거야. 근데 이 식탁 테이블을 이름을 뭘로 할까라고 하는 거거든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의 숙제는. 근데 대부분 무슨 식탁, 무슨 테이블 뭐 어쩌고저쩌고 할 거야. 예. 아무리 잘해봐야 잘하면 2차 정도 할까? 근데 조이 다이닝이라고 내가 쳤잖아. 이것도 일시적인 아이디어다. 예.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의 판단 기준은 갖지 마라. 예. 이 조이 다이닝이랑 식탁 테이블이랑 무슨 관련이 있지? 조이 다이닝이라고 우리가 식탁 테이블을 팔게 되는 거야. 팔고 있는 거야. 그럼 사람들은 뭐야 저게? 테이블이라고 쳐야 저걸 들어가서 찾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이 이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한테 인식률을 굉장히 높여줘요. 네. 한번 생각해봐요. 지나가면서 테이블 막 봤잖아. 기억나는 거 있어? 쇼핑몰 가가지고 뭐 옷가게를 막 가는 물론 뭐 기억나는 게 있을 수도 있지만 딱 특별하게 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야기나 스토리가 생각나진 않는다고. 근데 얘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의 뇌리의 인지력을 굉장히 상승시켜줘. 그러려면 얘네들이 녹아있는 게 돼야 되겠죠. 얘네를 만들려면 아까 1, 2가 무지하게 많이 해봤어야 돼. 일단 첫 번째로. 그리고 시각을 틀어줄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의자가 있다고 칩시다. 우리는 이 의자라고 지금 우리가 만약에 사무용 의자라고 치면 저 사무용 의자는 우리가 아는 굉장히 1차원적인 단어예요. 카테고리 안에.
이건 우리가 주로 사용하려고 하지 않는 단어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원투에도 없는 단어예요. 근데 어쨌든 얘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용할 건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내가 이거 사용을 할 건데 이거 주로 이 의자나 여러 사무용 의자 중에 이 의자는 내가 우리 크루들하고 대화할 때 사용하자 라고 제가 정했어. 그럼 얘를 내가 의자라고 이제 부를 필요가 없죠. 뭐 예를 들면 얘를 커뮤니케이션 공간이라고 하자. 이 의자의 공간. 그럼 얘는 의자가 아니고 커뮤니케이션 공간이 됩니다. 이런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게 좀 이해가 가세요? 어떤 얘기인지? 근데 이렇게 생각하려면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아니면 어떤 누군가의 관계나 이런 것들을 설정해놓고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자존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거든요. 그런 어떤 인문학적인 어떤 사고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사실 이렇게 바라보고 만들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아까 두 번째까지는 제가 자료들을 많이 찾아가지고 뭔가 발굴하라 그랬는데 이 세 번째는요 평상시에 그렇게 살아야 돼요. 책도 많이 보고 자기를 이렇게 내려놓고 사람들이랑 회의나 아니면 토론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해보고 막 그랬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기에서 뭐 또 질문이나 아니면 뭐 이해 안 되거나 뭐 이런 거 없으세요? 말은 쉬운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이것도 그냥 2차 키워드 찾을 때처럼 자료 같은 거를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1, 2차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예, 1, 2차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건데 이 3차는요 시각을 이렇게 틀어야 돼요. 시각까지 틀어야 돼요. 자료를 찾는 거는 기본이고, 예, 시각을 틀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러니까 이런 연습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뭐 하나의 어떤 기준점을 두고 그걸 계속 쪼개가 보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야, 남자다. 그러면 남자라는 거를 요거보다는 한 단계 좀 높은 단어로 쫙 단어들을 찾아. 남자를 상징하는 것들. 근데 요거를 더 세분화하는 것들로 더 쪼개가지고 더 찾아. 예. 이런 식으로 단어를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말뿐만 아니고 모든 나라의 언어들이 이 단어 하나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의미를 갖기 때문에 우리가 지칭하고 있는 어떤 사물이나 한 단어가 딱 한 가지의 뜻만을 갖게 되는 경우는 거의 흔하지 않아요. 근데 다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컵 하면은 컵이라고 하면 너무 분명해 보이잖아, 단어가. 그죠? 컵이라는 단어가. 근데 사실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컵이라는 단어. 이 컵이 잘 생각해 보시면 컵의 종류도 굉장히 많을 뿐더러 이 컵이라는 어떤 단어 자체가 사용하는 거에도 뭐 예를 들어서 여성 브레이저에도 쓰이죠. 그리고 어떤 시카고 컵 뭐 이런 트로피에도 쓰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찾아보고 나열을 해보고 하다 보면 내가 그 안에서 어떤 연상어나 아니면은 이런 연상되는 것들을 좀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찾아내게 되면 여기서 찾아내게 되면 걔는 혁신성을 가지고 사업 아이템이 되던가 비즈니스 모델이 되던가 서비스 모델이 되던가 할 수 있어요. 제가 어저께 그 동현 씨한테 보여줬죠.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 아이디어 200 몇 개 중에 100개 정도는 다 지금 특허가 가능한 거예요. 그죠? 제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저는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크리에이티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낸 아이디어는 디자인이 되거나 특허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내가 뭐 특별한 걸 했냐?
이 1, 2, 3차를 따랐을 뿐이거든, 내 스스로는. 그러다 보니까 내가 1, 2, 3차를 어떤 식으로 찾아나가고 이렇게 해 나가는지에 대한 걸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본 거지. 그걸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주려고. 근데 이게 여러분들한테 어떤 식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를 처음부터 하려고 그러면 좀 많이 어려워요. 생각보다 좋은 게 안 나와요. 1차서부터 생각보다 자기가 이때까지 썼던 어떤 페이퍼, 기획서라든가 아니면 무슨 디자인을 하면 디자인 기획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블로그를 해봤다는 블로그나 이런 거 찾아보시면 아, 의외로 내가 굉장히 여기에 첫 번째 단계의 단어들도 내가 별로 안 썼구나 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그 단어서부터 1차, 2차, 3차를 계속 써 와봐야 여기까지 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 이렇게 보면 보통 로봇이라고 하는데 구글이나 네이버나 이게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통합 검색어잖아요. 통합 그 페이지잖아요. 여기에서 로봇이라 그래서 일종의 AI나 뭐 이런 자동화 되는 어떤 시스템도 결국 한 사람이 만든 건데 거르게 되어 있는 거르는 구조가 이런 키워드는 여기로 보내라. 이런 거는 여기로 보내라. 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구조가 사람이 만들어 놓고 사람이 발상한 거다 보니까 저 1차를 잘 넘지를 못해요. 근데 2차서부터는 굉장히 많은 어떤 융합적인 시도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알고리즘을 통해서 기계가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단어나 아니면 키워드의 조합이 아니라서 그쪽으로 가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뭐 새로운 걸 좀 만들어내는 마케터로서 아니면 디자이너로서 좀 만들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